이번 시간에 가져온 사례는 독일의 henkel이라는 칼입니다. 이 칼에 대한 사례를 통한 기능적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케팅의 꽃이라 불리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독일의 henkel이라는 쌍둥이 칼로 아주 친숙한 이 사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어떻게 하나의 도구가 수백 년간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품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컨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의미의 힘, 이것이 브랜드 컨셉입니다. 브랜드 컨셉이란 말은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브랜드 컨셉은 기업의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구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다.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의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충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하는 거죠. 우리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하나의 단어 혹은 구체적인 의미,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고 광고라면 이 칼은 정말 잘 들어 혹은 이 칼은 대를 이어 쓰는 칼이야 라는 믿음을 주는 컨셉 관리의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욕구는 기능적 욕구, 상징적 욕구, 경험적 욕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소비이긴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듯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능적 욕구,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상징적 욕구, 쓰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경험적 욕구. 오늘 henkel은 이중 기능에 집중해서 성공한 대표 사례입니다. 무려 2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칼 하나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henkel은 품질은 생명이다 라는 세계적인 주방용품의 대명사인 henkel은 츠빌링, 독일어로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명품의 조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요리 가치를 높이는 예술품으로 예술품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쓰기 쉽고 오래가는 칼을 만드는 것으로 핵심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1731년부터 시작됐다는 세계 최초의 상표 등록, 요한 페터 henkel이 등록한 쌍둥이 마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상표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지요. 그때 등록된 상표가 지금까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로고 자체가 곧 수백 년의 신뢰를 보증하는 그런 보증서죠. henkel의 기능적 브랜드 컨셉 전략을 볼게요. 칼은 디자인이 아니라 성능으로 승부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문제 해결에서 칼이 쉽게 무뎌지거나 녹이 슬어서 불편했던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절삭력의 유지, 오랫동안 써도 처음 같은 에리함을 유지하는 기술력에 집중을 한 것이지요. henkel은 복잡하게 멋부리지 않았고 칼의 본질을 잘 드는 것, 칼의 본질은 잘 드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능적 컨셉에 집중했습니다. 주부들이 요리할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 무딘 칼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henkel만의 특수 단조 공법인 프리오두르라는 칼의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잡은 기술이에요. 선도 넘은 고온 가열과 영하 70도의 극저온에서 냉각하여 두 번의 재가열 과정을 통해서
극강의 내구성과 예리한 칼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오가다가 담금질을 통해 칼날의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명품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칼 한 자루를 부위별로 다른 철로 만듭니다. 강한 절삭력을 가진 특수강과 그다음에 녹슬지 않는 강철, 목 부분은 녹슬지 않는 강철로 만들고 칼 자루는 부식의 강한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칼날은 날카로워야 하고 목은 튼튼해야 하고 자루는 부식에 강해야 한다는 거죠. henkel은 이 세 부분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철로 만든 뒤 레이저로 하나처럼 붙인 것입니다. 과학이 만든 예술인 것이지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단순히 잘 드는 것을 넘어 요리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적절한 무게중심과 질감,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손잡이, 위생을 위해 이음새를 없앤 일체형 디자인. 좋은 칼은 먼저 손이 압니다. henkel의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오래 써도 손목이 아프지 않는 게 무게중심을 정교하게 맞춘 것입니다. 요리가 즐거워지는 무게를 찾아낸 것이지요. 고객의 목소리를 찾아서 혁신을 한 henkel은 금속 냄새가 싫어요라는 고객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어 칼을 만든 거죠. henkel의 SNS와 고객 반응을 통해서 주부들이 칼 특유의 새냄새를 꺼린다는 점을 발견하고 구성 성분을 과감히 교체해서 냄새 문제를 해결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명품은 고집을 부리지 않죠. 주부들이 칼에서 나는 새냄새가 식재료에 배는 것 같다고 말을 한 즉시 henkel은 금속 성분을 연구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칼을 개발했다는 것에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고객의 작은 투덜거림도 혁신의 기회로 삼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서 henkel은 매년 매출의 6% 이상을 오직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명품의 지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보통 성공한 기업은 돈을 어디에 쓸까요? henkel은 매출의 6% 이상을 다시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어제보다 더 잘 드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280년 장수의 비결일 수 있어요. 결과는 숫자가 말해주죠. 유럽 시장의 40% 이상을 henkel이 차지하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제대로 바뀌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죠. henkel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고속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식생활에 맞춘 전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한국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워너비 아이템으로 철저한 현지 판매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히 한국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채소를 썰거나 다지는 일이 많아요. 그 특성에 맞춘 제품을 내놓으며 꼭 갖고 싶은 주방 아이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단계적 관리에서 도입에서 강화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단계 컨셉 도입기.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정확한 브랜드 컨셉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임무, 광고와 홍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지요.
또 운영의 임무로서 구매 발생 시 거래 장벽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기가 도입기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사기 불편하면 안 되겠죠.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이런 장벽 그리고 가격에 맞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정보를 주는 것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자, 컨셉 정교화 단계 2단계에서는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더 심도 있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 상황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 및 속성을 향상하는 시기입니다. 초기 브랜드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았다면 경쟁자와 무엇이 다른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henkel처럼 고기용, 생선용, 빵용 등 용도를 세분화하여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3단계 컨셉 강화 단계이지요. 구축된 이미지를 다른 제품들로 확장하여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단계지요. henkel 주방용 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위, 손톱, 소질 기구, 이발용 면도기 등으로 확장하여 명품 금속 도구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칼에서 시작한 신뢰를 가위, 손톱, 악기 같은 금속 도구 전체로 확장하여 henkel이 만든 거면 금속 제품은 다 믿을만해 라는 소리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처음엔 성능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수성을 알립니다. 우수성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넓히는 전략입니다. 전략적 활동을 보면은 성능 알리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정교화 시기에서는 사용 상황을 특화하고 강화기에서 이미지 확장은 관련 제품들을 연결하는 것이지요. henkel 성공의 3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예리함과 내구성이라는 칼의 본질에서 타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했으며, 또 기술 혁신 등으로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과 공감하여 사용자의 피로도와 위생, 냄새까지 고려한 세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3가지가 henkel을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칼과 명품 칼이 무엇이 다를까요? 자, 소재와 지속성, 디자인에 대해서 일반 저가 상품은 단일 저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서 쉽게 무너지고 외형 유지인 반면 henkel은 부위별로 최적화된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절사력이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인체 공학적인 설계 중심으로 고객들이 찾고 입소문을 내는 것이지요. 잘 만든 물건 하나가 열 광고 안 부럽다라는 것이에요.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다시 찾아오고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와 henkel의 반응을 보면 디지털 시대에도 칼은 여전히 인간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몰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실시간 분석하였고, 요리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브랜드 경험을 전파하였습니다. henkel은 온라인 시장에서도 고객의 후기를 분석하여
시대의 변화를 발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대에서 주방 기구는 단순히 요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삶의 품격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브랜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자산, 그리고 지혜의 선택, 가성비보다 가심비와 가치를 본다는 거죠. 음, 신뢰의 자산에서 한 번 사면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믿음직한 동반자를 찾게 됩니다. henkel 같은 브랜드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바로 그런 삶의 품격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henkel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1731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혁신의 이정표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힘은 과거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을 보면은 강력한 브랜드는 이미지는 기능적 우위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에 대한 고집은 소비자에게 신뢰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브랜드는 시대 변화를 이끌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